대입 논술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치동에서 유일하게 22년째 대입 논술만을 가르쳐온 전경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컨텐츠네요. 지난 시간에 어떤 친구들이 왜 논술 전형에서 떨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그러면 대입 논술에서 합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논술 전형에서의 합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논술 채점 시스템,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국어 혹은 우리의 지필고사인 주관식과 객관식과는 다르게 OX, 정답과 오답의 이분법으로 채점이 행해지진 않습니다. 논술 채점은 최소한 3등급에서 6등급까지의 등급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등급제 방식은 어떤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오답은 명백합니다. 다만 이 오답의 종류가 논술 전형에서는 논제이탈, 논제가 물어본 말에 답변하지 않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두 번째, 표현 자체가 안 읽혀요. 그러면 오답입니다. 세 번째, 구조, 체계 구조가 없다면 또한 오답이에요. 우리가 술 먹고 떠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독해 자체를 A가 있다라고 했는데 A가 없다라고 하거나 다른 식으로 한다면 또한 오답이 될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유형들이 오답의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오답은 평가자 누가 보더라도 오답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채점자의 취향이 반영된다거나 전혀 그러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논리서술이라고 하는 건요.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이 쓰는 논술 글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내용도 여러 가지고 문장도 여러 개죠. 네, 복합적입니다. 정답과 오답의 이분법으로 갈라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답이 아닌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표현구조 독해, 논제이탈 이런 요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합리성의 여지는 존재하지만 일부 오점이 존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또한 두 번째 그룹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점이 잘 안 보여요. 명백한 오점이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게 세 번째 그룹의 등급을 형성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나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오점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오점이 안 보이는 그이들 사이에서도 논리적인 빈틈이라든가 혹은 언어의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다 나은 능력을 보여주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논술에서 1등급을 형성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합격자들의 특징을 보죠. 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서열과 학생들의 준비도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논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철저히 상대적인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이런 상대적인 경쟁에서 인서울대학 어떤 배치들이 합격할까요? 오답 안 쓰는 친구들이 합격합니다. 표현, 구조, 독해, 논제이탈의 요소와 관련해서 오답을 배제할 수 있다면 인서울대학은 합격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인서울대학을 시험 보는 대부분의 친구들의 특징, 국어 능력이 저조합니다. 내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능 국어에서 4, 5, 6등급 정도가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기초 언어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 맥락적 이해와 표현 능력 자체가 저조해서 국어 성적도 안 돼서 인서울대학을 시험 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합리적으로 따지자면요. 이 친구들은 표현 능력을 기르고 즉 정상적인 문장 표현이 되고 문장 간의 연결이 되고 뿐만 아니라 기본 독해, 오독하지 않는 기초 독해의 능력을 기르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인서울대학을 시험 치는 친구들 언제부터 보통 논술 준비를 할까요? 대치동의 경우에도 보통 고3 여름방학 이후 수험생활 여름방학 이후에서야 급조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친구들의 기초 언어 능력을 가지고 생각하자면 훨씬 더 기초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보다 더 급조하려는 경향들이 강해요.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경쟁에서 오답을 배제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오점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합격하는 게 인서울대학이고요. 다시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가보죠. 모두가 선망하는 연세대, 성균관대, 내지는 이화여대 어떨까요? 많은 아이들이 논술 준비를 1년 이상을 합니다. 대치동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 대학은 정원의 몇 배수가 논술 준비를 1년 이상을 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연대 어떤 친구들이 시험 볼까요? 수능 준비 안 해도 되죠. 때문에 전년도에 다른 대학의 논술로 합격한 친구들이 연대 논술 원서를 많이 씁니다. 대학생들이죠.
뿐만 아니라 연대는 편입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수능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연대 논술 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연대는 또한 대학의 눈높이가 높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들이 준비를 해요. 어머니들도 그래야 될 거라고 마땅히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연대의 실질적인 경쟁자들의 특징이 어떠할까요? 오답은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친구들이고요. 다만 오답을 배제했다라고 해서 합격이거나 이러하진 않습니다. 저희 학원에 합격생들이 증명하고 장학금 받고 합격한 친구가 증명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저희 학원에는 1월 달부터 N수생들 많아요. 연대를 1년간, 2년간 했다라고 하는 N수생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친구의 특징은 표현됩니다. 다만 기계적인 부분이 있을 뿐. 구조 됩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만 될 뿐. 독해, 기초 독해 됩니다. 하지만 추론적 독해는 직관에 의존해서 감에 의존해서 독해하는, 한마디로 오답을 배제하는 능력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표현 구조 독해 이 측면에 있어서 변별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래서 연대의 경우에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지만요.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경쟁자들이 쓰는 정답보다 표현 구조 독해 측면에서 나은 정답을 쓰면 됩니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했다라고 하는 정답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팁에 따라서 끼워 맞추는 정답이 아니라 상대적인 경쟁자들보다 나은 표현 구조 독해의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면 합격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고요. 아니요, 합격합니다. 장학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죠? 논술은 덜 못하는 친구, 상대적인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친구가 합격하는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논술 준비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5번째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